자, 다 하신 분 있나? 한번 검사 좀 할까? 다 했어? 됐죠? 이유 쓰는 거를 잘 몰랐나 보구나. 이거는 이유가 아니라 정답이구나. 그러니까 이유라는 거는 간단해. 이제 이렇게 너가 예를 들어서 고쳤잖아.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라. 이해됐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정답에서 이제 use를 이제 뭐 using으로 바꿔라, 뭐 given을 giving으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지, 그렇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왜 얘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유를 말하자면 이 테크놀로지가 뭐 해석적으로는 테크놀로지가 얘에게 이거를 제공한다는 게 맞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뒤에 I specialist 간접 목적어와 better techniques 직접 목적어 뒤에 목적어 두 개가 본전이 나왔기 때문에 능동형을 써야 된다. 이것도 이유가 돼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1번 2 여기 이제 2번 2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그래서 방금 전에 쌤이 말했던 문맥상 이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나와서 모두 나왔으니까 수동태 불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할 수 있겠지 이제? 또 하신 분? 네. 어이구야 뭐야 이거. 아까는 얘 때문에 고민하다가 포인트를 붙잡아.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는다는 걸 뭐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이제 사실 중요한 건 얘 appear to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ppear to가 중요한 게 아니라 to be interested라는 형태를 썼다는 거. 요거 그러니까 얘까지 합쳐서 같이 보라는 건데, 그다음에 또 포인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대명사 같은 것도 사실 포인트로 잡을 수 있겠죠. them 같은 거, 이시냐 them이냐 같은. 그다음에 여기서 뭐 being watched 이런 것도 우리가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뭐 long enough 뭐 이런 것도 뭐 포인트로 잡을 수도 있겠고, enough의 위치를 갖고, 그렇죠? 또 채점 더 하신 분? 여기 완전 음정이 와야 된다 라는 거. 이건 뭐야? 어퍼는 뭐야? 어퍼컷이야? 어머? 어퍼야 어퍼? 어퍼컷? 뭐야 그거? 그러니까 거의 다 동사 위주로 했네. 얘는 괜찮은 것 같아. or being watched. 이건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정답 바꿔 쓰는 건 왜 바꿔 쓴 거야? 여기 써 있잖아 이씨. 예시로 줬는데 이씨. 아 진짜. 자, 그다음에 또 채점 다 하신 분, 혜림이. 써봤지? 이건 상관없어. 아이 뭐야 이건? 이게 뭐야? 아 그냥 5로 골랐던 거야 답을? 자, 그 다음에 선영이도 얼른 어찌든 이렇게 괜찮아요. 보통 이제 잡는다고 하면 이 부분을 잡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한 부분이 여기를 잡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대명사를 잡을 수도 있고요. 이 정도?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잘했어. 누나 다 했어? 뭐야 이거? 응? 이건 상관없어. 아 여기에서 이것도 괜찮겠죠. 상관없어. 괜찮네. 오케이,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채점을 해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제 어려워했던 부분이 1번 문제인 것 같아요. 1번 문제. 자, 근데 사실은요, 이 1번 문제가 오히려 이제 문제를 출제하기에는 더 좋은 유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뒤에 보이니 혹시? 우리 미나, 수, 윤재 보여? 여기 앞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속기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부분. 요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be used to 동사 원형이냐, be used to ing냐, 아니면 그냥 used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가 딱 요 정도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함정이 되는 건데 여러분 잘 봐봐. 구문 분석을 해보면 the same technology 주어 나왔지? 이 녀석에 대응하는 동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죠, 여기 요 부분. 그렇죠? 여기가 동사죠. 그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가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얘를 수식하는 구조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자, 이 that은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둘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럼 뒤를 봤을 때 astronomers라는 주어가 나와 있으니까 일단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럼 뒤에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 be used to 동사 원형이 맞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걸 맞다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보통 얘를 묶어서 동사로 취급을 하잖아. 그치? 그럼 뒤에 the images 목적어 나와 있고 from telescopes 수식어 나왔어. 완전한 문장인데? 그치? 그러니까 어법상 오류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동격이라서 혹시 가능한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격인지 아니면 관계대명사인지 그거를 판단하는 그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동격의 that과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의 that이 있어요. 그럼 이 둘을 구분하라고 할 때 거의 책의 99%는 어떻게 설명이 나와 있냐면 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 이걸 누가 몰라? 이거는 다 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어법적인 구조 말고 해석적으로 봤을 때 동격과 관계대명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제 이걸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요. 해석적으로. 우리말로 일단 해석을 하면은 관계대명사는 일반적으로 뭐뭐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잖아. 그렇지? 동격은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이 돼. 그럼 사실상 차이가 뭐 거의 없죠. 그렇죠? 품사적 차이는 있습니다. 동격은 명사절이고 관계사는 이제 형용사절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품사적인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구조는 거의 똑같습니다. 앞에 명사 나오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뒤에 구조는 다르지만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도 차이가 거의 없다는 거야.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팁을 하나 줄게요.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팁을 하나 주자면 우리 동격의 that 같은 경우는요 앞에 추상명사가 나와. 주로 추상명사.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 The possibility 가능성이라던가 아니면 the idea라던가 아니면 the ability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어떤 능력, 생각, 사고, 믿음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 이런 약간 추상적인 개념들.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이 주로 동격의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 동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굳이 말하자면은 약간 부연 설명 느낌에 좀 가까워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제우스라고 딱 이렇게 썼어. 제우스. 여러분은 여기에서 제우스가 누군지를 알 수 있지만 내 아들 레미는 제우스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 그때 우리가 콤마 이렇게 딱 찍으면서 예를 들어 the king of gods 이렇게 한번 썼다고 해볼게요. the king of the gods 그럼 신들의 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쓴 신들의 왕이라는 거랑 제우스라는 거랑 둘이 동일 인물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 두 개가 동일한 걸 우리가 동격이라고 이제 칭하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만약에 동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동격이라 가정하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러면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부터 이미지를 sharpen하기 위해, sharpen은 이제 선명하게 확인한다는 거겠죠. 선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다시 한번 얘네가 이거로부터 이미지를 선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be used 동사 원형을 할 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오류.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는 뭔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뭔가 그럴듯해 보이거든. 근데 내가 짧게 단편으로만 보여줄게. 여기만 봐도 오류예요. 여기만 봐봐, 여기만 봐봐. 자, 방금 전에 제가 be used 동사 원형을 썼을 때 이 투부정사 부분은 하기 위해서거든. 부사야, 부사. 얘는 사용되다니까 수동태죠. 그렇죠? 그럼 일단 주어의 수동태가 나왔으니까 얘가 사용되다라고 해석이 돼야 돼. 요 부분은 당연히. 근데 여기만 잘라서 해석해봐. 야, 애스트로노머들이 사용된대요. 맞죠 이거? 아니잖아. 그렇죠? 천문학자들이 사용된다. 일단 이 말에서 아웃인 거예요. 일단 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야. 요 말 자체가요. 아까 전에 내가 해석했던 천문학자들이 이걸로부터 이미지를 선명하게 얻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이 맞지 않을까요? 얘네가 사용하는 기술이겠죠. 얘네가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더 의미상 맞잖아요. 그렇죠? 얘네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부분만 보더라도 요 놈 자체가 이미 오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ing로 쓴다면 더 문제죠. 만약에 ing로 썼어. 그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네가 이걸로부터 이미지를 선명하게 보는데 익숙하다입니다. 근데 익숙하다는 기술이라는 말 자체도 역시나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죠. 가장 좋은 건 뭐야? 얘네가 기술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한 맥락이 되겠죠. 그럼 기술을 사용하다라는 뜻의 능동의 의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are used를 우리가 능동 형태로 고쳐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서 진행형으로 써도 되고요. 사실 얘를 현재형으로 쓴다면 여기까지도 오케이입니다. 여기까지도. are used를 use로 고치는 거죠. 그럼 use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성립되고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given 같은 경우는 우리 give가 이제 대표적인 4형식 동사잖아. 뒤에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가 두 개가 다 나와야겠죠. I specialist 간접 목적어 나왔고 better techniques 직접 목적어가 나와 있습니다. 목적어가 두 개가 완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능동형을 써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기술이라는 게 또한 제공한다라는 거겠죠. I specialist들에게 권하는 기술이요. 됐어요? 그래서 능동형으로 고쳐준다. 자, 이 1번 부분이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문법 같은 걸 가지고 시험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거잖아요. 얘는요. 기존에 익숙한 거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be used 동사 원형인가? 아닌가? be used ing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하지만 실제로 뭐였습니까? 애초에 used to 자체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됐어? 우리가 되게 익숙한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거는 거죠. 낚시를. 됐나요? 그래서 방금 전 문제는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됐습니까? 해석을 안 하고는 사실상 못 푸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해석을 안 하고는 풀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우리 고등 유형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어법적인 거를 알면서도 동시에 해석적인 것도 같이 나온다 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시험을 보기 때문에 고2 시험에서는 이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법 문제 풀 때도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2번부터는 사실 이제 어려울 거는 없을 것 같아요. 2번 부분은 사실 이제 어법상 이제 맞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이제 어법 포인트를 잡는 게 문제였죠. 어법 포인트를 좀 잡아보자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니까 저는 이제 2번 문제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을 어법을 포인트로
포인트로 잡을 건가 이제 그게 좀 궁금해서 사실 이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은 사실 여기에서 댐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법 문제로 봤을 때 스위치 문제가 되겠죠. 댐이냐 이시냐 뭐 이런 문제로 출제할 수도 있고 롱과 이너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너프의 위치에 관련된 거죠. 얘가 이제 부사로 쓰일 때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appear to 동사원형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으로 여기서의 appear는 seem과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를 받는다는 점 첫 번째. 두 번째 뒤에 수동형이 나왔다는 거. 수동형이 나오면 당연히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서 being watched라는 이렇게 우리가 진행형 수동태가 왔다라는 점. 요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고의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요. 요 if를 가지고 종종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3번 부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카운트 부분이 이제 틀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카운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문제도 우리가 겉보기에는 어법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해석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휘적인 요소도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카운트의 뜻은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을 텐데 세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뜻. 세다. 중요하다라는 뜻도 있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하나는 더 알아야 돼요. 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런 뜻도 있습니다. 고려하다, consider의 뜻이에요. consider. 이 뜻도 있어요. 참고로 여기다의 뜻일 때는요, as가 나옵니다. count A as B예요.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도 되게 여러 번 설명했었던 그런 표현이에요. 재작년 가자고 1학년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간 카운트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카운트를 볼 때요, 이 세다라는 거, 이 센다라는 건 결국에는 계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alculate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세다라는 의미는 사실 타동사에 좀 더 가깝겠죠. 뭐뭐를 세다라는 거니까. 중요하다라는 거는 사실 be important를 합친 거기 때문에 얘는 자동사에 가깝겠죠. 뭐뭐를 중요하다라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다라는 건 당연히 뭐뭐를 뭐뭐로 여기다. count A as B의 구조로 나오니까 당연히 타동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count 나오고 콤마 그냥 찍혀버리고 문장이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count의 의미는 중요하다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자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하다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자, 그 학급이 will vote 투표할 거랍니다. by marking their choices. 그들의 선택을 마킹함으로써요. on ballot 이렇게요. 자, 그 투표용지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런데 그 vote는요, 득표수는 중요하다랍니다. 득표수가 중요하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뒷내용을 봐봐. 그리고 the person who gets the most vote 여기까지 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사람이 becomes the new class president. 그 반의 회장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득표수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득표수가 계산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 게 맥락상 더 맞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득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 그 투표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계산하다의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뒷문장을 통해서 더 적합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계산한다는 거는 뭐뭐를 계산한다는 건데 투표가 계산할 리는 없으니까 계산되다라는 의미, 즉 수동태로 써주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will the counted나 are counted로 써주는 게 맞다. 사실 좀 더 정확한 답은 are counted예요. 좀 더 정확한 답은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좀만 올릴게요. 킵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러분, 킵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뭔가를 유지하고 보관하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 킵이라는 게 어떤 거를 유지시킨다라는 의미일 때는 보통 보어가 딸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봐. 보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형용사 보어 말하는 거예요. 보어라는 건 어떤 그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를 이제 설명해주는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의미가 킵이기 때문에 이 보어랑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에서 쓰일 때는 keep 형용사 하면은 어떤 형용사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O 형식에서 쓰이면 keep 목적어 형용사 나와서 목적어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준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유지하다의 의미일 때는 보어랑 한 세트다라는 걸 일단 좀 기억해 두세요. 3형식에서 쓰일 때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유지시킨다는 거니까 그대로 보관을 한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로는 차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차단하다, 막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keep 목적어 from ing 구조일 때입니다. 얘가 뭐뭐 하는 걸 막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keeping이 정답이니까 얘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지금 뒤에 separate가 나왔단 말이에요. separate는 누가 보더라도 형용사죠. 물론 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동사 자리는 아니니까, 앞에 동사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분리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사실 keep 뒤에 keep 뒤에 형용사 보호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수동태인 이 kept 뒤에도 형용사 보호가 올 수 있어요. 왜? 이때는 이 형식이겠죠? 이때는 O 형식이 되는 거니까. 됐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해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역시나 또 겉보기에는 단순한 어법 문제처럼 보이지만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자면 몇몇 도시는 have trained their citizens, 그들의 시민들을 훈련시켰습니다. to separate garbage. 여기서의 separate는 동사로 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garbage를 뭔가 분리하도록, 쓰레기를요. 사람들은요 have to put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컨테이너에다가 이거를 넣어야 된답니다. in different garbage bags. 그러니까 각기 다른 그런 쓰레기 봉투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종이 또한 나눠서 유지돼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유지라기보다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로, 요 상태로 그 장소에 놓아져야 된다라는 거. 이 앞에 나와 있는 put과 이 keep이라는 게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앞에서 말한 게 뭐야? 알루미늄이랑 그 플라스틱이 각각 분리돼서 이제 놔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장소, 그 분리수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종이 또한 다른 장소에 놓아져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의미적으로 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의 keep은 어떤 유지의 의미보다는 보관 쪽의 의미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상태로 보관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kept라고 쓰는 게 좀 더 적절하겠다. 수동태로서.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 5번도 여기 답 부분만 간단히 보자면요, 이 offer라는 거는 그냥 사실상 give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기본적으로 4형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뭐뭐에게 뭐뭐를 제공하다.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you인데요, 너가 제공을 하는 건지 너가 제공을 받는 건지 이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일단 뒤에 the position이라는 목적어가 나와는 있거든. 근데 우리가 give나 offer가 주로 4형식으로 쓰인다는 것 뿐이지 3형식으로 못 쓰이는 건 아니죠. 그냥 뒤에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역시나 얘도 해석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됐어요? 왜냐면 너가 그 자리를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됐어? 자, 여기에서 이 have offered를 수동태로 써야 되는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어떤 거냐? 뒤에 나와 있는 by the company예요.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 우리가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by the company 같은 경우는 이 회사로부터 이 자리를 제안받았다라고 하는 게 문맥상 적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수동태 뒤에는 보통 by의 목적격을 쓰니까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전체적인 해석을 봤을 때 그 회사로부터 그 어떤 자리를, 그러니까 일자리를 말하겠죠. 일자리를 제공받았으니까 now that, 이제 뭐뭐이니까 이런 뜻이야. 받았으니까 이제 뭐 급여라던가 뭐 여기서의 benefit은 이익이라는 건 회사에서의 이익, 복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지 혜택이라던가 아니면 유급 휴가라던가 이런 거에 관한 질문을 할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도 그렇고 by the company에 의해서 이 사람이 어떤 자리를 제안받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인 have been offered가 돼야 적합하겠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데일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요거는 끌게요. 가만히 있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거였고 설련이었고 지지난주에 그럼 수업하고 지금 토요일 수업 처음 하는 거구나. 생각해보니까 맞지? 지지난주에 가만히 있자. 수업 누구랑 했지? 지원쌤이랑 했었나? 아니야? 그 저기 뭐야 지원쌤과 아주 행복하게 수업을 했다고 제가 전달 받았는데 어쩔 수 없네요. 제가 다시 와갖고 그 이제 그 지난 이제 2주간의 이제 근황을 살짝 말씀드리고 좀 이제 수업을 시작하자면 제가 이제 그 올해로 강사를 한 11년 차예요. 올해로. 근데 이제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좀 이제 약간 적응이 안 되더라고. 초반에 첫 주차에 수요일이 됐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수요일인데 아직 수요일밖에 안 됐어. 아직 3일밖에 안 지났어. 막 너무 좋아. 기분이 막 너무 좋아. 막 다 전화해. 친구들한테 전화해. 야 나와 술 먹자 막 이러면서 물론 5인 이상 아니었습니다. 네. 9시 전에 나갔습니다. 네. 어쨌든간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막 하고 이제 지냈죠. 그렇게 이제 한 주가 지났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주가 왔는데 이제 슬슬 속된 말로 빡이 치기 시작합니다. 열받아. 이게 또 연휴가 있었잖아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 그때 제가 그래서 뭐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 만나자. 밥이라도 한번 먹자. 내 아들도 데리고 갈게. 아들 데리고 이제 갔어요. 참고로 말하는데 우리 누나는 내 아들을 처음 봅니다. 내 아들 8살이거든요. 제가 누나를요 11년 만에 만난 거예요. 11년 만에 거의 뭐 이상가족 상봉, 뭐 그런 급이었죠. 아무튼간 그래서 만나서 그 우리 누나는 지금 이제 그 압구정 가로수길에서 그 웨딩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는 원장이에요. 직원만 수십 명 있습니다. 돈 잘 벌어요. 그래서 쏘라 그랬어요. 누나 잘 벌잖아. 강남에서 그것도 싸. 뭐 이러면서 아무튼간 이제 그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열받아. 내일 쉬면 출근해야 돼. 지구 안 망하나? 지진 안 나나? 내가 로또 왜 안 샀지? 막 별 생각을 막 다 합니다. 이제 이게 약간 기분이 어떠냐면요. 이제 여러분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수호랑 윤재는 몇 년 뒤에 겪을 아마 이제 그런 기분일 겁니다. 군대 휴가 복귀하기 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토요일 날 이제 저녁 8시였는데 뭐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8시에 와이프랑 이제 아들내미 데리고 나가자 한 거야. 그래서 큰맘 먹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홈플러스 갔어요. 살 거 없어. 그냥 간 거야. 어디라도 가야겠다. 8시에 카트 딱 꺼내갖고 이제 1층부터 갑니다. 1층 의류 매장 이렇게 돌면서 이거 옷 이쁘다. 새로 나왔나 보다. 사진 않아. 살 거 없어.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카트 끌고 그 이제 마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코너가 있잖아. 그럼 이러고 도는 거야. 이러고 지그재그로 다 보는 거야. 다 돌았어. 2층 가자. 2층 식품 코너 또 돌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 제철인가 봐. 지금은 이거 나오네. 막 이러면서 이거 맛있겠다. 사진 않아. 그냥 돌아. 이게 계속 또 다 돌았어. 3층 가자. 3층 가전 매장. 이거 좋다. TV 화질 좋다. 막 이러면서 돌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8시 5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딱 가는데 저쪽에 뭔가 뻘건 게 눈에 띄는 거야. 뭐지 하고 봤어. 닌텐도. 와이프랑 나랑 이제 쓱 쳐다보더니 저기 한번 가볼래? 그래 가자. 갔어. 닌텐도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 뭐 팩 같은 거 꽂혀 있고 둘이서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봤어. 와 재밌겠다.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었어. 둘이서 아무 말 없이 한 30초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애는 이제 뛰어다니고 있고 이러면서 얘는 이제 난리치고 있고 이러고 있다가 딱 눈이 마주쳤어요. 30초 정도 뒤에.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살래? 와이프가 이랬어. 그래? 그래서 샀어요. 진짜 충동구매. 리얼 충동구매. 혹시 닌텐도 있는 사람 있냐? 없냐? 그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인가? 아무튼 뭐 있어요. 25만 원인가 하더라고. 그래서 그 2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달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직원이 있는데 이제 그 9시 그 제한 때문에 9시에 마감을 한대요. 아직 10분 남았지 않느냐? 계산해 달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디 이제 이게 새 거를 가지려면 어디 창고를 갔다 와야 된대. 다녀오셔라. 이 거리가 좀 있대. 기다리겠다. 갔다 와라.
여기 계산을 마감을 해서 2층으로 내려가서 계산해야 된대. 알았다, 2층 가서 계산하겠다. 계속 시간 끌어 그 시간에 갔다 오지. 그래갖고 약간 진상 아닌 진상짓을 부렸어요. 빨리 뛰어서 갔다 오라고 아줌마한테. 그래서 아주머니가 막 뛰어서 이제 2개 갖고 내가 또 들고 2층까지 막 뛰어갖고 8시 57분인가 이제 계산했습니다. 뭐 할인카드 다 필요 없고 그냥 빨리 결제해주세요. 결제해갖고 집에 가서 새벽 5시까지 했어요. 둘이서. 대전 게임 죽어라! 이러면서. 일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열이 받지 않아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삶을 포기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어. 난 이제 마치 이제 내일 죽는 사람 마냥 이러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그날도 이제 막 그냥 닌텐도 하고 놀고 그러다가 새벽 이제 한 2시쯤에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얼른 자 이러는데 그 말을 듣는데 막 너무 슬픈 거야. 짜증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출근을 딱 하는데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지구 안 망하나? 어디 사고 안 나나?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었죠. 첫날 이제 그 월요일 날에 딱 수업을 하는데 분필을 어떻게 잡았더라? 기억이 안 나요. 후유증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저의 이제 지난 그 2주간의 휴가에 그나마 그랬어요. 그냥 뭐 여기 그동안 못 만난 사람들 만나면서 뭐 지내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은 이제 그 저 없는 동안 이제 지어생겨 배우면서 아주 이제 행복하게 했다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저와 지옥 같은 시간이 펼쳐지겠죠. 우리 이제 윤재는 처음 보는데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대체 처음 보는 시기세요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잡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33쪽까지 여러분이 진도를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유스트에 대한 것까지. 자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 134쪽 내용 요 시제 파트인데요. 요 부분을 일단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숙제용 부분 또 개별로 첨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 7 134쪽 시제 법 조동사 이쪽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요. 시제 파트 자체가 사실 시험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녀석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제라는 것 자체가요, 학교에서 시험을 잘 안 내요. 잘 안 내. 솔직히 말하면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안 냅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도 이제는 잘 안 내더라고요. 굳이 이제 시제에서 시험을 낸다면은 2가지 정도로 시험을 내는 것 같아요. 2개 정도. 첫 번째는 뭐냐면 대과거 관련된 거고요. 2번째는 조동사의 have PP 정도. 학교에서 시험을 출제한다면 요 2개 정도 시제를 갖고 뭐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준동사의 시제 정도? 준동사? 그러니까 투부정사, 투의 동사원형 쓸래, 투 have pp 쓸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준동사의 시제 정도도 낼 수 있지만 사실 그마저도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나마 시제에서 매력이 있는 건 요 2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문제는요. 이거는 그냥 딱 중3용 어법이에요. 중3용 어법. 고등학교 2학년에서 사실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보죠.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같이 어울리는 표현을 보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는 표현. 자, 우리 단순 과거와 함께 어울리는 표현은 당연히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되겠죠. 그게 134쪽 왼쪽 표에 보시면은 그 주황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왼쪽 표의 아래쪽을 보시면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부사절 in 연도, yesterday, last 어쩌고 뭐뭐어고 when 주어 동사의 과거형 이런 것들 in the morning 이런 표현도 됐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단순 과거와 어울리는 표현들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현재 완료의 계속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현재 완료의 계속은 since나 for 이런 녀석들과 함께 어울린다.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그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 since 부분을 잠깐 보시면 since 뒤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특정 과거 시점이라고 쓰여 있죠. 특정 과거 시점. 그렇기 때문에 since 뒤에는 과거 시제가 나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자, 우리가
yesterday라고 이렇게 쓴다면은 얘는 과거입니다. 얘만 쓴다면 과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와 어울려야 돼요. 하지만 앞에 since가 있다면 어떨까? 이때는 당연히 완료 시제를 써야겠죠. 어제 이래로라는 뜻이니까 어제부터 지금까지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완료 시제를 쓰는 게 맞는 거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요 부분만. 됐나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추가적으로 뭐 더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제 파트 요 부분에 대해서는요. 넘어갈게요. 136쪽.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인데요. 오히려 고등부 때는 얘가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앞에 거보다. 하지만 얘는 더 쉽습니다. 더 쉬워요. 자, 일단은 대과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잠깐 봐봐. 흔히 이제 제가 대과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학생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번 물어볼까? 수호야, 대과거가 뭐야? 과거 이전.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과거보다 더 먼 과거,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다. 보통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맞아.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그보다 더 먼 과거를 우리가 대과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개념은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대과거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대과거를 언제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대과거를 언제 쓸 수 있느냐. 자, 예를 들어볼게. 현재 2021년이에요. 여기 2020년이라고 해보자. 여기가 2000년이야. 그럼 당연히 얘는 과거고 얘는 대과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과거를 지워볼게. 이렇게 지웠어. 그럼 2000년은 대과거일까요? 2000년이 대과거일까?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 얘는 뭐가 된 거야? 그냥 과거야 과거. 됐어? 과거는 뭡니까? 1분 전이든 10분 전이든 1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10억 년 전이든 그냥 지금으로부터 옛날이면 과거예요 과거. 그럼 대과거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대과거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야. 상대적 개념. 대과거는 상대적 개념이야. 즉 비교할 만한 과거가 있어야만 우리가 대과거를 쓸 수 있다는 거죠. 2020년이 있어야만 우리가 헤드 PP를 쓸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럼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헤드 PP, 대과거를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특정 과거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대과거를 쓸 수 없는 거죠. 됐어? 과거 시점이 없는데 어떻게 대과거를 써요? 이 과거 시점이 있어야만 대과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문장을 보는데 주어 동사 어쩌고 주어 동사 어쩌고 주어 동사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여기에서 이 동사의 시제가 전부 다 현재 시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현재 시제. 그럼 여기에 우리가 과연 대과거를 쓸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쓸 수 없죠. 특정 과거가 나와야만 헤드 PP를 쓸 수 있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과거, 뭐 과거 완료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일단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특정 과거 시점이 있느냐를 먼저 찾는 거예요. 특정 과거 시점이 있느냐. 됐어? 어떤 부분에 헤드 PP가 나왔다. 예를 들어 여기 밑줄이 딱 쳐져 있다. 뭐부터 찾으라고? 다른 부분에서 과거를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됐어? 없으면 헤드 PP는 절대 쓸 수 없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봐봐. have made가 나와 있고 had made가 나와 있는데 일단 과거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일단 앞에 동사 시제를 보면 realized 나와 있죠. 과거 시제 나와 있어요. 뒷문장을 보면 the man were 과거형 동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도 onion sellers and their bags were full of onions were 또 나와 있죠. 그럼 일단 과거 시제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 완료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왜?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잖아요. 자, 이것도 하나 팁을 줄게요. 사실 이 문제는요. 지금 이 교사용 책에 보면은 제가 해설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사용 교재에 있는 거. 어떻게 나와 있냐면 경찰이 실수를 한 것은 그 사실을 깨달은 시점보다 더 과거이므로 기준보다 앞선 시제인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형이 적절하다. 지금 교사용에 이렇게